전남 3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막 나왔을 때는 우리 도함에서 재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출소기가 조금 늦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은 좀 외면을 받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뭐 기타 뭐 다른 뭐 수량이 조금 덜 나온다는 거 말고는 큰 단점은 없는 품종인데 전남 3호 같은 경우에는 종자는 매년 조금 남아 돕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뭐 조벼 관련해 가지고 종자를 못 보셨다면 전남 3호 품종은 종자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미 군수님이 말씀을 해버리셔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개발된 품종입니다. 새창물을 육성한 우리 전라도 농업기술원의 모 박사님이 똑같이 이 새창물 전남 6호죠. 이건 전남 10호입니다. 근데 이제 전남 10호라고 부르지 마시고 정식적인 품종명이 붙였으니까 강대찬이라는 품종인데 지금 이게 참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창문은 도함에서부터 재배를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쭉 봐왔는데 한 2, 3년 지나면서부터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계속 홍보가 막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면적이 폭발적으로 늘고 장점이 부각되고 그러한 품종으로서 쉽게 우리 강진에 정착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강진군 전 한 6천여 되는 농가들 중에서 작년에 우리 강진 필지 내에서 강대찬이 재배되고 있는 모습을 본 분은 1%도 안 될 거예요. 작년에 우리 강진에 재배됐었습니다. 근데 1%도 안 돼. 근데 이미 전남 10호 해불면은 아주 슈퍼 품종이라고 지금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새창무 따위는 가볍게 눌러볼 정도로 단점이 없는 품종이라고 지금 소문이 나 있습니다. 단점이 없는 품종이라고. 도대체 그 소문의 근원지는 어디야? 그 소문의 근원지가 정말 궁금한데 요 사진 제가 작년 도함에서 수학 이틀 전에 찍은 사진인데 쓰러집니다. 쓰러져. 근데 소문이 나기는 뭐라 났는지 아세요? 강대찬 벼는 콤바인을 대기도 무서울 정도로 벼대가 신호대처럼 퉁거워가지고 들어가기도 무섭고 들어갔다 하면 트랙터가 도대 껴갖고 서물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말을 해요. 아 그래? 갔는데 도목됐다니까요. 도목돼.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고 나왔다 한다라도 우리 강진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은 그 시기이고 소문만 듣고 지금 강대찬 종자를 저한테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종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겨우 1년 실증 재배해본 겁니다. 작년에 솔직히 재미를 못 본 품종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작년에 재미 못 본 품종 없어. 작년에 다 좋았어. 그래서 강대찬 품종이라는 게 전남 10호 이름으로 개발이 됐다까지만 알고 계시고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한번 실증 재배를 이제 농가들한테 제가 내년부터 종자를 조금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실증을 한번 해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작했던 그 새창무의 그때 그 기분으로 제대로 치고 나가면 되는 품종이에요. 벌써부터 서둘 필요 없어. 근데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수량이 새창무만큼 안 나온다니까요. 새창무만큼 안 나와.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은 이제 신동진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아빠가 신동진이에요. 아빠가 이제 엄마가 이제 새놀인데 신동진만큼 또 맛있대. 신동진만큼 맛있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종자형을 RPC 직원들하고 까다가 한번 먹어봤거든요. 먹어본 사람 다 뭐 그저 그러네 하고 말았습니다. 단맛도 이제 뭐 또 다음에 이제 올해 또 원료국 가지고 한번 다시 먹어봐야겠지만 그렇게 재미를 못 본 품종이다. 근데 한번 올해도 지켜보셔야 되는데 왜 우리 강진군의 신동진 재배를 안 해요? 키도 크죠? 요것도 키가 큽니다. 신동진하고 1cm 차이밖에 안 나. 그리고 유전적으로 DNA 분석을 해보면 신동진하고 95% 이상 피가 같아. 저는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강진군이 신동진을 전라북도 다 신동진 하잖아요. 그리고 전남에서 신동진 하잖아요. 근데 신동진은 저는 일단 신동진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겁이 나는 게 뭐냐면
우리 강진군에서도 신동진을 한번 해보려고 정책적으로 정확히 2번 한번 강력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해운이 안 좋아서 싹 쓰러져 버려. 여러분들 속에서도 일단 신동진은 키가 크고 도복이 잘 되다. 이거 말고는 머릿속에 안 남아있을걸요? 그러니까 왜 우리 강진하고 신동진이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신동진하고는 우리 강진군하고 인연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강대찬이 신동진하고 95%가 닮아있다니까요. 이게 조금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올해부터 한번 시작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강진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이 신동진을 대체해가지고 강대찬이라는 품종을 만들었고 이 전라북도 이 계신 분들도 올해 전라북도 신동진 어떻게 됐어요? 거의 싹 가버렸습니다. 신동진. 그래서 전라북도도 신동진을 대체하기 위해서 참동진이라는 품종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이 역시 96%가 신동진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전라남도는 강대찬, 전라북도는 신동진을 품종으로 이제 앞으로 갈 겁니다. 이제 우리 강대찬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겠는데, 근데 이 역시도 아직 실증 단계고, 일단 품종은 제가 겨우 구해와서 올해 한 3농가, 작년에 한 농가 재배했고, 올해 한 3농가 한번 더 재배를 해보면서 한번 그 상황을 보고, 강대찬이 맞느냐, 신동진이 맞느냐, 아니, 참동진이 맞느냐 보고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품종 보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동진 피를 받았지만, 키는 신동진보다 10cm가 작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참동진이 더 재미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동진이. 작년에 보니까 참동진이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 강대찬, 소문이 지금 돌고 있는 강대찬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실 필요는 없으시겠다. 지금 찰벼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올해 지금 도함에도 몇 분 계세요. 미르찰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이게 안 나오신 분들에 비해서 한두 개는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 미르찰이라는 품종 한번 밀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뭐 동진찰, 백옥찰, 보람찰 이 3가지 품종도 역시 가공용이지만 이 미르찰벼도 가공용이에요. 근데 얘는 그냥 가공용이 아니라 초다수성 가공용 찰벼 품종입니다.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수량이 아까 제가 세척물 얼마나 했죠? 560.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근데 가공용이라 하면 일단 빻아가지고 떡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 선식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찹쌀 가루로 먹는 게 아니라 까서 먹어봤더니 동진찰하고 구분이 조금 힘들 정도로 맛이 가공용임에도 불구하고 괜찮더라. 괜찮아. 그래서 일단 수량이 많이 나오고 또 초다수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진찰벼 한 가마니에 뭐 75,000원 받으면 이 미르찰벼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한 68,000원, 9,000원만 받아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농가들의 좀 소득이 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르찰벼도 지금 도입을 한번 해보려고 작년에 처음 재배를 했습니다. 근데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사진 보세요. 깨져버려. 이게 벼가 조금 장립종이고 두께가 좀 얇아요. 그래서 작년에 재배해봤더만 품위가 이렇게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그래서 품종 육성하신 분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양 시기를 조금 당기고 수확 후에 건조할 때도 일반 찰벼처럼 건조를 하면 안 된답니다. 찰벼의 고유한 색깔로 넘어오자마자 건조기를 꺼야 된대요. 넘어오자마자 건조기를 끄고 그때부터 송풍으로 몇 번 돌리고 거기서 끝내야 돼. 결과론적으로 최종적인 건조 수분 함량이 일반 찰벼에 비해서 좀 높아야 돼. 조금 높아야 됩니다. 재배를 해 보셨거나 올해 재배를 해 보시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양은 절대 5월을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거 6월 1일 이후로 이 양 하시면 절대 안 돼. 그리고 수확도 너무 늦게 하시면 안 됩니다. 수확도 조금 당겨가지고 서 있는 상태에서 조금 수분 함량이 적어진 상태로 수확을 하면 안 되고 서 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수분 함량이 포함되었을 때 수확을 하고 건조할 때도 일반 찰벼보다는 훨씬 더 수분이 조금 높게끔 건조기 관리를 통해서 건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파종 이야기인데요. 이 사진은 재작년에 이제 벼멸구가 정말 심했죠. 재작년에.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변멸구하고 이 소금물 가리기, 염수선 소독하고는 관계가 크게 없습니다. 근데 원칙을 중운수하자는 의미에서 이 사진을 한번 넣어봤는데, 이 농가는 재작년에 변멸구가 그렇게 극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금물 가리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렇게 큰 변멸구 피해 거의 없이 농사를 해 드셨던 분들입니다. 뭐 지금 소금물 가리기를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요즘은 그냥 수선, 그냥 물 가리기 아니면 탈망을 여러 번 해가지고 좀 충실한 종자를 골라내는 노력들은 하고 계세요. 조금 민감한 농가들은 보급종도 막 탈망 작업을 해요. 보급종 탈망 작업 하세요? 안 하시죠? 근데 보급종도 탈망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정부를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꼼꼼하게 농사를 짓는 분들 같아요. 이제 종자 소독을 하시는 이유, 종자 소독을 하는 이유, 균과 충을 잡기 위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종자 소독을 잘못하면 키다리병이 걸려가지고 종자 소독을 꼭 해야 한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거꾸로 말씀드리면 종자 소독으로 예방할 수 있는 병과 충이 총 5개가 있습니다. 5개. 5개가 있어요. 밑에 좀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키다리병을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여러분들은 키다리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자 소독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 종자 소독으로 인해 가지고 잡을 수 있는 나머지 4개의 병과 충을 봐야 돼요. 키다리병이 발생이 됐다고 해서 수량에 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못자리 해가지고 육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키다리병이 발생이 되면 지저분하고 주변 농가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내 스스로 자존심에 못 버티니까 종자 소독을 열심히 하는 농가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키다리병은 수량에 큰 영향을 안 미친다니까요. 나머지 4개의 병과 충을 잡기 위해서 종자 소독을 하는 거로 알고 계셔야 돼. 그 중에 하나가 키다리병이 껴있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키다리병 하나만 잡으려고 종자 소독을 한다,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꾸로 보면 정확히는 조금 틀린 말이다. 꼭 종자 소독을 하셔야 되고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조금 위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 보급종을 생산하는 단지를 가보면 종자 소독을 2번 합니다. 2번. 첫 번째는 그냥 원탕 소독, 두 번째는 원탕 소독 끝나가지고 바로 약재 소독, 이렇게 2번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종자 소독이 중요해요. 그리고 정부 보급종을 생산하는 단지는 뭐 살균제, 살충제도 자기들이 못 골라 국립종자원에서 선정한 약재만 가지고 종자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간과하시고 종자 담궈야 될 양이 많고 또 품종 여러 개다 보니까 조금 미흡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미치죠, 우리 농업인들. 응? 막 머리 아파, 막 창피하고 가서 막 가위로 자르고 싶고 뽑고 싶고. 하지만 이 정도 되더라도 수량 감소율은 1% 될까 말까입니다. 1% 될까 말까. 자, 키다리병의 전형적인 못자리에서부터 이제 발병 증상입니다. 웃자람 현상과 조금 구별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일단 형태학적으로는 웃자람 증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이거 웃자람입니까? 이거 키다리입니까? 웃자람 거예요? 키다리예요? 웃자람 거예요? 키다리예요? 우리 박민호 회장님. 아, 여기 있잖아요. 이거 키다리병 증상이라고. 다 키다리병이에요. 근데 요것도 이제 하위 이제 이업들이 이제 벌어지는 각도가 뭐 45도 이상이냐 미만이냐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모판에서 내 뭐가 키다리병이든 아니든 웃자람이든 아니든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가면서 내 못자리가 뭐 양호하네 불량하네 이런 것까지 따질 필요 없고, 그때는 저희들한테 전화하면 돼요. 요거는 전 시군이 똑같아요. 키다리병 강의를 할 때 요 슬라이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저는 이 슬라이드에 뭐 다 이렇게 뭐 강의 경로가 이렇게 됩니다 이럴 것보다도 제가 한 줄을 더 넣은 이유가 이거예요. 이건 제가 넣어놨는데, 당해년도 병 발생, 키다리병 발생 필지에서 50m만 떨어져도 75% 이상이 내 논에도 종자 감염이 된다. 50m면 얼마입니까? 지금 900평으로 갔을 때는 30에 100m잖아요. 두 방구 떨어진 필지에서 키다리병이 이렇게 이 시기에 허옇게 포자를 펼치고 있다 하면
내 논에는 여지없이 키다리병이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종자를 가지고 내년에 소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러면 보급종은 키다리병이 이렇게 감염이 쉽게 되고 빨리 되는데 정부 보급종은 키다리병이 감염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단언컨대 정부 보급종도 100% 키다리병이 감염이 돼 있습니다. 100% 걸려 있어요. 100%. 이와 같은 논리라면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안 걸릴 수가 없어. 바람을 타고 쉽게 침입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만큼 감염이 쉽기 때문에 조금 종자소독으로서 막으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증상으로 모판에서 발생이 되는 키다리병입니다. 이런 게 바람에 날리면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갖다 불어도 입으로 불어도 이거 안 날아가. 근데 안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날아가는 포자들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장들이 심한 놈들은 아무리 좋은 종자를 갖다가 심어놨다 하더라도 종자용으로 쓰시면 절대 안 되고, 이제 키다리병이 더 심하다 싶으면 이제 하위 마디에서부터 이제 가짜 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 보신 적 있어요? 키다리병이 되게 걸려버린 포기는 이 아래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마디에서부터 이렇게 가짜 뿌리가 나오는 전형적인 키다리병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건 상당히 좀 심한 부작이고요. 이제 서 있는 상태에서 죽고요. 종자소독을 이제 올해 나온 이 자료인데요. 참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읍면 상담소 가면 배부를 받으실 수 있고, 이거 다 던져버리더라도 종자소독을 하는 데서 가장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어요. 약재 희석 배열 이런 거 실수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여전히 온도하고 시간 이 둘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온도. 특히 온탕 소독할 때 온도 중요하죠. 온도. 이 60도에서 짧은 시간 담가지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종자를 담가버리면 짧은 시간인데 불구하고 온도가 출렁출렁해. 이러면 담갔다 하더라도 그 방제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60도 또는 60도에서 10분, 65도에서 7분 이 온도와 시간이 정확히 유지됐을 때 방제 효과가 약재 소독보다 더 높은 거지, 돈도 안 들어가고 시간도 덜 건다 해서 이게 더 좋냐? 그건 아닙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 정확히. 대신 반대로 또 약재 소독은 약간 조금 교과서하고 달리 하더라도 48시간 또는 24시간 정도 담가지기 때문에 약효는 이제 충실히 못했을 경우에는 약재 침지 소독이 더 나은데, 제대로 했을 경우에는 온탕 소독이 훨씬 더 방제 효과가 높습니다. 이거 말은 주저리 적어놨는데 결국은 시간과 시간하고 온도. 이제 요거는 아주 예전 자료입니다. 스포탁 이런 것들을 거의 다 2000배로 희석해야 될 약재인데 300배, 500배 엄청 진하게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건 못 판단이고 뭣도 아니고 완전히 수백 판을 이제 덮었던 수년 전의 자료인데, 이제 요즘은 이런 실수들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근데 도합분들은 역시 이것도 도합분들은 잘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도합 육묘장만 가도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한가요? 혹시 몰래 가보셨어요? 몰래 한번 가보세요. 뚜껑이 안 닫혀. 뚜껑이 안 닫힐 정도로, 도합 관계자 안 계시죠, 농협? 뚜껑이 안 닫힐 정도로 쟁여놓고, 또 그래도 기포 발생이랑 다 하긴 해. 약재도 제대로 하고. 근데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면은 과연 이 안에는 뜨거운 물이라도 32도씨 되는 물이라도 이렇게 들어갈까? 이 벽시가 농약 맛이라도 볼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 소독 중간에 한 포대 빼가지고 이 중간에 한번 딱 빼보세요. 차가워 불어요. 차가워 분다니까요. 32도인데 차가워 불어. 이렇게 홀랑홀랑 해가지고 소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도합분들 본인들이 친환경은 안 하시더라도 온탕 소독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걸로 계세요. 온탕 소독이 훨씬 더 효과가 더 좋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온탕 소독에 이제 석회 한 가지 넣어가지고 온탕 소독이 약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농가들한테 보급이 아마 될 겁니다. 왜냐면 이러한 병과 균들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 온탕 소독과는 안 돼. 황이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황이라는 제제가 들어가가지고 중간에 딱 하나만 하루 딱 넣어가지고 온탕 소독이 시간은 조금 길어질지언정 방제 효과는 훨씬 더 올라가는 이제 소독법이 이제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